홍콩 주식 지금 시국이 어느 때인데. 그리고 너 미중 무역 분쟁 몰라? 중국 망해. 알려고 하지마. 네, 안녕하세요. 주주지혜입니다. 아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저는 홍콩에 살고 있어요. 홍콩에 지금 10년 넘게 살고 있는데요. 요즘 홍콩 사태가 정말 만만치 않습니다. 홍콩이 원래는 정말 평화로운 도시이고 범죄율도 되게 낮고, 그리고 외국인 여행객도 참 많은 국제 도시죠. 근데 요즘에는 외국인 여행객이 이제 딱 끊겼고, 시위가 좀 점점 격화되고 있어서 좀 예기치 못한 그런 상황에 맞닥뜨릴 수도 있어요. 근데 지금 갑자기 왜 홍콩 주식이냐? 제가 지금 뭐 홍콩 주식 사세요, 중국 주식 사세요 라고 올리는 게 아니고요. 원래 이렇게 시국이 좀 불안정하고 뭔가 나라가 망할 것 같을 때 그때가 좀 공부하기 좋은 시기라고 생각을 해요. 자, 여기서 잠깐 우리 이거 봐볼까요? 2018년 11월 말 기준인데요. 전 세계 메이저 거래소, 주식 거래소 순위입니다. 첫 번째가 뉴욕 스탁 익스체인지고요. 뉴욕 증권 거래소. 다음 두 번째가 나스닥. 네. 다음 세 번째가 일본. 그리고 네 번째가 중국 상해 거래소고, 다섯 번째가 홍콩 거래소예요. 그리고 쭉쭉 내려와서 뭐 유럽이랑 런던 지나서 여덟 번째가 뭐죠? 네, 심천 거래소 중국. 네. 지금 그래서 보시면 미국 빼고 중국이 가장 큰 증권 거래소를 가지고 있다라는 거, 총 합쳐서, 홍콩 합쳐서, 네, 그걸 보실 수가 있어요. 자, 이 김에 우리나라도 볼까요? 우리나라 어딨나? 캐나다, 인디아, 쭉쭉 지나서, 네, 한국은 여기 14, 한국거래소는 14위에 되어 있네요. 네, 오늘 영상 보신 거 앞으로 여러분들 절대 후회하지 않으실 테니까 끝까지 꼭 봐주세요. 네, 일단 중국 주식은요, 크게 세 부류로 나눠볼 수 있어요. 네, 중국 본토 상해나 심천 거래소에 상장되어 있는 주식, 그리고 홍콩 거래소에 상장되어 있는 주식, 그리고 미국에 상장되어 있는 ADR, 이렇게 세 개로 나눠볼 수 있거든요. 자, 그 중에 이 첫 번째 중국 본토에 상장되어 있는 주식, 상해나 심천에 상장되어 있는데 이게 인민화, 런민비로 상장되어 있다. 그럼 A주라고 불러요. 그리고 B주라고 있는데, B주는 미달러나 혹은 홍콩 달러로 상장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외국인들도 거래를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었는데 2014년이죠. 그때 후광통 혹시 들어보셨나요? 네, 외국인들도 A주에 직접 투자할 수 있는 그런 길이 열렸어요. 얘네들은 외국인들이 투자할 수는 있지만 쿼타가 정해져 있기 때문에 좀 제한적이다라는 거. 그 다음 외국인이 정말 쉽게 투자를 할 수 있는 게 바로 홍콩에 상장되어 있는 주식이랑 미국에 상장되어 있는 주식이죠. 네, 미국에 상장되어 있는 주식 먼저 말씀드릴게요. ADR이라고 하는데요. 사실 ADR은 중국 주식만 포함하는 건 아니에요. 우리나라 주식 중에도 있고, 뭐 유럽 주식, 전 세계 주식들이 다 미국 시장에 상장될 때 ADR로 상장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 삼성전자나 포스코, 미국의 ADR로 상장이 되어 있고요. 중국은 꽤 여러 주식이 ADR을 통해서 나스닥에 상장되어 있는데요. 가장 유명한 걸로는 네, 마윈 잭마 회장의 알리바바를 비롯해서 뭐 진동이나 VIP샵 같은 전자상거래 업체들도 상장되어 있고, 우리나라의 아프리카TV 같은 거죠. YY, 가장 큰 온라인 여행 업체 뭐 시트립, 그리고 교육주인데요. 에듀, 이런 것들도 상장되어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 얘기한 거 이렇게 크게 두 개 아시겠죠? 중국 본토에 상장되어 있는 A주나 B주, 하지만 외국인들이 투자하기에는 조금 한계가 있는, 그리고 미국에 상장되어 있는 ADR들, 여러분들이 익숙한 네임들이 좀 있죠. 그리고 외국인들 접근성이 가장 쉽고요. 네, 그 다음 마지막으로 말씀드릴 게 홍콩에 상장되어 있는 주식들이에요. 오늘은 이거를 중심으로 말씀을 드릴 건데요. 홍콩에 상장되어 있는 주식은요, 크게 세 분류로 나눠서 볼 수가 있는데요. 하나는 H주, 하나는 레드칩, 그리고 나머지 대부분 이제 홍콩 주식이죠. 아마 중국 주식이나 홍콩 주식 조금 들어보신 분들은 뭐 H주, 레드칩 이런 얘기 다 들어보셨을 거예요. 참고로 레드칩의 반대는 블루칩이 아니에요. 네, 블루칩은 뭐 우량주를 일컫는 말이죠. H주랑 레드칩의 차이는요, 상장되어 있는 회사가 신주를 발행할 때, 새로운 주식을 발행을 할 때 이거를 CSRC, 중국 증권규제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 하느냐, 안 받아도 되느냐로 보시면 돼요. H주, 레드칩 둘 다
중국 회사예요. 네, 중국 회사인데 홍콩에 상장되어 있어요. 중국 회사인데 홍콩에 상장되어 있어요. 근데 둘의 차이는 뭐예요? H주는 CSRC의 영향을 받고요. 레드칩은 CSRC의 영향권에 없다 라는 거 아셨죠? 네. 홍콩에 상장되어 있는 주식이지만 중국 회사가 아닌 회사들도 있죠? 네, 뭐 홍콩 회사이거나 아니면 뭐 미국 회사. 네, 여기까지 이해되셨어요? 그러면 지금부터 이 홍콩에 상장되어 있는 주식들에 대해서 좀 더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홍콩에 상장되어 있는 주식 지수 가장 대표적인 거 크게 두 개가 있는데요. 하나는 HSI, 그리고 또 하나는 HSCEI입니다. 이 HSI, 이게 항생 지수예요. 항생 인덱스. 그거 이니셜이에요. HSI. 그리고 HSCEI는 항생 China Enterprise Index예요. 중국 회사들만 담은 거예요. 네. HSI는 그냥 이 홍콩 거래소 있죠? 홍콩 증권 거래소에 상장되어 있는 주식들, 그것들을 대표하는 지수라고 보시면 되고요. HSCEI는 이 홍콩에 상장되어 있는 주식들 중에서 중국 주식들을 대표하는 지수예요. 네, HSCEI는 그래서 다 중국 회사들만 들어가 있어요. HSI에는 중국 회사 아닌 회사들도 들어가 있어요. 이 구체적인 거는 저희가 좀 이따가 지수에 포함되어 있는 종목들 이름을 쭉 볼 거거든요. 그거 보면은 바로 이해가 되실 거예요. 자, 그래서 홍콩 주식시장 이야기를 할 때 이 HSI가 가장 널리 이용되는 인덱스입니다. HSI를 가장 기본적으로 언급을 해요. 이들의 그간 주가 움직임이 어땠는지 한번 롱텀으로 봐보도록 할게요. 장기로. 네, 이게 항생 인덱스인데요. 여러분 이거 보세요. 1990년 1월에 한 3,000포인트 정도였는데 지금 26,000포인트, 거의 9배가 올랐죠. 굉장히 근데 변동성이 크고 부침도 많았습니다. 네, 그리고 2007년에 있었던 고점은 아직도 넘지를 못하고 있죠. 얼마 전에 잠깐 넘었었네요. 네, 얼마 전, 그러니까 작년 초죠. 2018년 1월에 3만 포인트를 넘은 적이 있었고요. 지금은 26,000포인트 정도입니다. S&P도 90년대부터 볼까요? 1990년 300 정도네요. 근데 현재 2,800, 여기도 한 9배 정도 올랐네요. 그러니까 S&P랑 중국이랑 뭐 비슷하게 올랐어요. 아주 길게 1990년부터 보면 30년간 보면, 그쵸? 자, 이쯤에서 우리나라 궁금해지죠? 한국을 봅시다. 네, 한국도 30년 봐볼까요? 1990년부터 600, 700 정도였네요. 지금이 1900이니까 네, 뭐 한 3배 정도? 네, 수치가 조금 슬프네요. 30년으로 봤을 때. 네, 그러면 항생 인덱스 좀 더 살펴보도록 할게요. 처음 생긴 거는 1969년 11월 말부터 인덱스가 생겼고요. 전체 시장의 현재 기준으로 한 56, 7% 정도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 얘기는 뭐냐면 홍콩 주식 거래소에 상장된 모든 종목의 시가총액 대비해서 이 HSI가 가지고 있는 50개 종목이죠. 이 50개 종목의 시가총액이 50%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는 이야기예요. 네, 그리고 여기 보시면 HSI의 현재 배당 수익률 3.55%, 이게 미국 대비해서 혹은 우리나라 시장 대비해서 꽤 높은 편이에요. 홍콩 뭐 좀 이따가 우리가 그 종목 구성 보면서 업종 구성도 함께 볼 텐데요. 금융주가 40% 이상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전체 이 HSI 인덱스 안에서. 그래서 금융주들은 대부분 또 배당을 좀 많이 주는 편이죠. 그래서 배당 수익률이 상당히 높은 편이고요. 다음, 미국은 배당 수익률이 아마 현재 한 2%도 안 되는 걸로 제가 알고 있어요. 그 PR이 11배, 그리고 이게 연 변동성인데요. 연간 변동성. 그 주가 움직임의 표준 편차라고 보시면 돼요. 17%면은 선진국 시장 대비, 그러니까 미국 시장 이런 데 대비해서 높은 편이에요. 네, 중국 주식 변동성이 좀 높다는 거 많이들 들어보셨죠? 네, 섹터 구성을 볼게요. 업종 구성을 보시면 지금 아까 얘기했듯이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게 금융주예요.
금융주가 거의 50%에 가깝고요. 그리고 또 부동산주도 11%가 넘습니다. 그래서 금융주랑 부동산주 두 개가 합쳐서 60%인데요. 사실 금융주는요, 보통 그 신흥시장에서는 금융주 비율이 좀 높은 편입니다. 그래서 중국뿐만 아니라 아세안, 동남아 국가들 있죠? 거기도 금융주가 대부분을 많이 차지한다고 보시면 돼요. 네, 그리고 IT, 기술주, 이거는 텐센트 때문에 비중이 이렇게 높은 거예요. 전체 보면 두 종목밖에 없는데 11%잖아요. 근데 이 중에 거의 10%가 텐센트입니다. 네, HSCEI, 중국 주식만 포함된 인덱스죠. 이것도 잠깐 살펴볼게요. 네, 역시 배당 수익률 3.7% 높은 수준이고요. 그리고 PER이 꽤 낮아 보이죠. 아까 HSI에서는 PER이 11배 정도였는데 여기는 지금 9배도 안 되네요. 연간 변동성이 18%. 아까 HSI보다도 높은 수준이죠. 네, 중국 시장은 이렇게 변동성이 좀 높은 수준이고요. 역시 종목 구성을 보시면 금융주가 월등히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HSI 인덱스에 들어가는 종목들 한번 간단하게 살펴보도록 할게요. 지금 인덱스 내 종목 비중 순서대로 나온 건데요. 텐센트가 10% 웨이팅을 차지를 하고 있는데 비중인데 사실 시가총액 기준으로 하면 이거보다 훨씬 큽니다. 네, 너무 다른 거 대비해서 너무 크다 보니까 인덱스가 이렇게 한두 종목에 크게 좌지우지 되는 거를 막기 위해서 네, 그래서 캡을 10%로 걸어놨어요. 텐센트는 전 세계에서도 탑 10 안에 드는 아주 큰 기업이고요. 중국의 카카오톡, 위챗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중국의 게임 산업에서도 가장 큰 부분을 차지를 하고 있고요. 텐센트는 중국 회사이지만 뭐 국영 기업이 아니기 때문에 H쉐어나 레드칩 아닙니다. 다음 AIA는 보험회사예요. 중국에서는 보험 산업이 성장 산업이에요. 인구도 많은 데다가 그 많은 인구가 고령화되고 있기 때문에 보험 산업이 우리나라와 다르게 성장 산업으로 분류가 됩니다. 밸류에이션도 높게 받는 편이고요. 따라서 인덱스 내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많이 커졌죠. HSBC, CCB 은행, 그다음 핑안 이것도 보험입니다. 차이나 모바일 텔레콤 회사고요. ICBC 은행, 홍콩 엑스체인지, 홍콩 거래소, 증권 거래소죠. 네. 홍콩 주식이에요. 그다음 뱅크 오브 차이나, 네, 은행. 이건 H쉐어. 그다음 CNOOC, 이거는 에너지 회사인데 레드칩입니다. 네, 그다음 CKH, 이게 바로 홍콩에서 가장 부자죠. 리카싱의 회사 청콩입니다. 링크 리츠는요, 제가 이전에 제 채널에서 한번 리츠 설명하면서 설명을 드린 적이 있어요. 홍콩에서 가장 큰 리츠 회사이고요. 그 밑에 홍콩 차이나 게스, CLP, 유틸리티, 우리나라의 뭐 한전 같은 회사들이고요. 다음 CKS, 차이나 라이프, 이것도 보험회사고요. 그 다음 선홍카이, 네, CHK PPT 선홍카이 프로퍼티인데요. 홍콩 재벌 중 하나죠. 청콩 다음으로 큰 회사입니다. 항생뱅크 은행이고요. 근데 이거는 중국은행 아니고 홍콩은행이에요. 홍콩 주식이라고 되어 있죠. 그 사이노팩, 이거는 H쉐어. 그다음 갤럭시 엔터테인먼트, 이거 마카오 가보신 분들은 반드시 들어보셨어야 될 이름인데요. 네, 갤럭시 마카오에서 가장 큰 카지노 회사입니다. 그 밑에 내려오면 샌즈 차이나라고 있죠. 네, 이것도 원래 샌즈는 여러분 라스베가스 가시면 있는 카지노 회사인데, 네, 그게 마카오에도 있어요. 이 갤럭시랑 샌즈 차이나 이 두 개가 마카오 카지노에서 가장 큰 회사이고요. BOC 홍콩, 이것도 홍콩 은행. 네, 멍류, 이거는 중국에서 우유, 분유 뭐 만드는 가장 큰 회사예요. 네, 그 다음 테크트로닉, 이거는 제조업 회사예요. 집이나 뭐 공장, 이런 어떤 건물에 필요한 그 만들 때 들어가는 작은 부품들 있죠. 뭐 그런 거 만드는 회사입니다. 션조 인터내셔널, 이것도 제조업인데, 그래서 유니클로 같은 회사에 네, 옷을 만드는 회사고요. 네, 그다음 MTR 코퍼레이션, 이거는 여기 MTR이 지하철입니다. 네, 그리고 또 여기서는 부동산 사업도 같이 해요. 제가 살고 있는 이 아파트도 MTR에서 지은 아파트예요. 네, 다음 파워에스 유틸리티, 다음 WH 그룹,
여기는 전 세계에서 가장 큰 돼지고기를 생산하는 회사입니다. 중국 사람들이 돼지고기 정말 많이 먹잖아요. 네, 그 돼지고기 회사고요. 네, 사이노바이오팜 중국의 바이오 회사고요. 네, 써니옵티카 이거는 애플에다가 렌즈 납품하는 회사예요. 진리오토 자동차 부품 회사고요. CSPC 파마 이것도 바이오 회사. 와프 여기도 아까 본 선홍카이처럼 재벌 회사입니다. 핸더슨도 마찬가지고요. 쭉쭉 내려서 밑에 CKI 청콩 인프라스트럭처 이것도 리카싱 회사예요. 네, 유틸리티 회사고 차이나 유니콤 텔레콤, 다음 스와이어 여기도 재벌입니다. 항안 여기는 수소비제 만드는 기저귀 만들고, 다음 왕왕 차이나 여기도 과자 만드는 회사입니다. AAC 테크 여기도 애플에다가 부품 공급했던 납품하는 회사였고요. 네, 이렇게 간단히 쭉 알아봤고요. 여러분들에게 좀 익숙한 이름이 몇 개 있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우리나라 주식, 미국 주식 인덱스와 비교를 해봐도 아시겠지만 아까 앞에서 말했던 것처럼 은행주, 보험주, 부동산주 이런 주식들이 상당히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어요. 마카오주들이 또 이렇게 담당을 하고 있고, 아무래도 이머징 시장이다 보니까 국영 기업들이 많이 차지를 하고 있죠. 알리바바나 진동 이런 어떤 고성장주 산업, IT 기업 이런 것들은 앞에서 얘기했듯이 나스닥에 ADR로 상장되어 있는 경우가 많이 있어서요. HSI에는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그 다음 이거는 HSCEI 인덱스예요. 홍콩에 상장된 주식들 중에서 중국 회사들 만으로 만들어진 인덱스인데요. 역시 50개 기업을 포함하고 있고요. 보시면 텐센트, 핑안, CCB, 차이나모바일 앞에서 쭉 봤던 기업들 포함되어 있죠. 앞에서 네, 이렇게 해서 오늘 중국 주식에 대해서 매우 개괄적인 부분 알아봤어요. 대표적인 홍콩 지수 2개도 함께 살펴봤고요. 재미있게 보셨나요? 네, 그럼 오늘도 영상 봐주셔서 감사하고요. 전 또 다음에 뵐게요. 감사합니다. 바이바이.